비가 막 걷혔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전한다. 천막 끝 물방울이 간판 불빛을 끌고 내려와 바닥을 번들거리게 했고 분식집 앞김은 낮은 안개처럼 골목을 덮었다. 젖은 플라스틱 냄새와 튀김 기름의 묵직함, 어묵 국물의 미세한 단내가 섞여 코끝을 눌렀다. 그 공기를 가르며 거친 말이 먼저 도착했다. 자리비부터라며 오늘은 계산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누군가 익숙한 버릇으로 내뱉었다고 이 낭독은 적는다. 여자는 영수증을 반드시 접어 카운터 모서리에 포겠다. 지연. 망원동 골목 2층의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맡아 낮에는 호흡과 중심을 가르치고 해질 무렵이면 시장을 한 바퀴 돌다 조용히 집으로 향하는 사람. 지금 그녀의 표정엔 말보다 앞서는 호흡이 있었다. 들숨은 짧고 날숨은 길게. 눈동자는 먼저 길의 폭을 재는 중이었다. 골목 가운데 셋이 어깨를 벌려 서 있었다. 하나는 팔짱으로 몸통을 틔워 통로를 삼키고 하나는 휴대폰을 들어 장난의 모양을 씌우려 했으며 하나는 턱을 들어 주인의 자리를 점검하려는 표정이었다. 분식집 사장 딸은 젖은 앞치마 끝을 꽉 쥔 채 붙잡힌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힘의 방향이 달라 쉽게 빠지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라며 보고도 못 본 척하라며 턱을 든 청년이 물었고 질문은 비닐천에 부딪혀 둔탁해진 채 다시 골목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연은 답을 고르지 않았다. 대신 의자 하나를 옆으로 밀었다. 철다리가 젖은 바닥을 긁으며 낮고 길게 울렸고 의자는 골목 정중앙에서 멈춰 서 문턱이 됐다. 통로는 절반으로 줄었다. 셋의 어깨가 서로 닿자 휴대폰을 들던 손이 잠깐 흔들렸고 팔짱을 끼던 가슴팍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가구 하나가 경계가 되면 발은 갑자기 제 위치를 잃는다. 사장 딸의 시선이 지연을 찾았다. 고개가 아주 조금 위로 들렸다가 내려왔다. 안심하라는 뜻으로 지연의 턱도 들리지 않게 끄덕임을 돌려주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잡힌 손과 잡는 손 사이 공기 한 뼘을 눈금처럼 그어 보았다. 젖은 바닥의 미끄러움, 문턱의 높낮이, 좌우 간격, 발의 각도. 필요한 수치는 오래전 몸에 저장되어 있었고 부르기만 하면 제자리로 올라왔다. 움직임은 긴 설명을 싫어했다. 손등에서 손바닥, 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젖은 유리를 닦듯 한 번 가볍게 지나가자 힘의 고리가 헐거워졌다. 팔은 스스로 제 위치로 돌아갔고 사장딸의 숨은 길어졌다. 무엇이 있었는지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풀렸다는 결과만큼은 모두가 알아차렸다. 결과는 소문보다 선명했다. 휴대폰을 들던 젊은이는 화면을 더 높였다. 찍어두자며 혹시 모를 재미를 저장하자며 옆 사람이 속삭였다고 전해진다. 지연은 우산통에서 접힌 우산을 꺼내 손잡이를 바닥에 톡, 다시 톡, 동그란 파문이 무릉덩이 위로 겹겹이 번졌고 그 원의 가장자리가 셋의 발끝을 차례로 스쳤다. 스침은 경고보다 느리지만 오래 남는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가 우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지연은 우산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목을 잠깐 빌렸다. 손잡이가 작은 원을 그리며 팔꿈치 안쪽을 스치자 팔은 본능처럼 접히고 체중이 앞으로 쏠렸다. 그때 그녀의 발이 반발 옆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넘어짐은 없었다. 대신 멈춤의 창피가 골목 한가운데 세워졌다. 멈춰 선 사람의 호흡은 대체로 더 시끄럽다. 팔짱을 끼던 사내의 팔이 천천히 풀렸고 상황을 아는 사람처럼 굴고 싶어 하던 표정이 눈동자의 흔들림에 배신당했다. 라디오는 지역 뉴스로 늦은 더위를 예고했고 분식집 안쪽 냄비에서는 떡볶이가 더 크게 끓어올라 국물이 튀었다. 그 소리와 빗방울이 박자를 맞추자 군중의 숨도 같은 템포로 정리되었다. 보지 않는 척, 그러나 한눈으로는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골목에 퍼졌다. 그때 안쪽에서 넓은 어깨가 하나 더 도착했다. 젖은 구두가 물을 크게 밟아 튀겼고 향수와 담배 냄새가 늦게 따라왔다. 이 밤을 자기 이름으로 표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고 이 낭독은 덧붙인다.
여긴 우리가 법이라며 낮게 굴렀다는 말도 전해진다. 위협이라기보다 습관이었고 그래서 더 싸늘했다. 지연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발 간격이 달라지고 어깨는 더 가벼워졌으며 눈빛은 더 멀리 갔다. 소란보다 작은 변화였지만 오래전 체계의 냄새를 가진 움직임이라 누군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군에서 본 패턴, 하고 짧은 단어가 멀리 갔다. 우두머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까닭은 단순했다. 여자의 얼굴이 오래전의 냄새와 함께 떠올랐기 때문이다. 참고, 그때라며 거의 들리지 않는 음절이 새어나왔고 지연의 고개가 아주 조금 기울었다. 그 기울임은 기억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 아이였구나 하고 말은 짧게 끝났다고 이 기록은 덧붙인다. 골목의 소란이 한꺼번에 낮아졌다. 칼은 장면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 짧은 번쩍임이 있었고 다음 그림에서 금속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고만 남겨둔다. 소리는 물속에서 둔탁해졌다. 남은 건 자세의 높낮이였다. 우두머리의 무릎이 먼저 바닥을 찾았고 나머지의 어깨가 차례로 내려앉았다. 사과는 길지 않았다. 고개가 숙여졌고 숨은 다시 사람의 속도로 돌아왔다. 지연은 의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경계였던 선은 통로가 되었고 가구는 다시 가구가 됐다. 사장딸은 앞치마 끝을 놓고 두 손을 서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온기가 돌아오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그 시간은 길지 않다. 시장 사람들의 말도 돌아왔다. 젖은 상자 치우자, 안으로 들어오시라, 같은 말들이 길의 온도를 올렸다. 밤버스가 시장 끝에서 제동 소리를 길게 남겼다. 우두머리는 모자를 눌러쓰고 뒤를 보지 않은 채 빠져나갔고 따라가던 셋은 발뒤꿈치를 고쳐 신었다. 들어올려진 어깨는 제자리로 내려왔다. 지연은 계산대로 돌아와 영수증을 확인했다. 종이 모서리는 여전히 반듯했고 물자국 하나 없이 말끔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정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종이처럼 반드시 접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가끔 이런 골목에서 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를 오늘의 첫 장면으로 남겨둔다. 누가 왕이냐는 질문은 빗물에 묻혔고 대신 움직임이 대답을 맡았다.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다. 정체는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발의 간격과 눈의 거리, 그리고 의자 하나가 말보다 앞섰다. 내일 이 길을 지날 때 사람들은 아마 이 문턱을 기억할 것이다. 문턱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지나가는 방법만은 분명히 남는 법이니까. 아침의 망원동은 밤의 골목과 다르게 말했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적는다. 세탁소 앞 드럼통에서 김이 오르고 붕어빵 가게는 트럭을 정리했고 어제의 무릉덩이는 야은 껍질만 남긴 채 햇빛에 금이 갔다. 시장 사람들의 인사는 보통의 높이로 돌아왔고 분식집 앞 의자는 다시 손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밤이 남긴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눈동자였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서로를 보며 아주 짧은 끄덕임을 나눴다. 그 끄덕임에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덮어둔다. 지연은 스튜디오 문을 열기 전에 창틀을 한 번 닦았다. 손바닥에 먼지보다 가벼운 기분이 묻어나는 듯했는데 그 가벼움엔 피로도 조금 섞여 있었다. 첫 수업은 오전 9시, 연세 지긋한 회원 셋이 매트 위에서 등을 길게 펼쳤다. 어제 시장이 좀 시끄러웠다면서요? 라고 누군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고 낭독은 전한다. 질문은 호기심보다는 안도에 가까웠고 지연의 답도 그에 맞춰 짧았다. 조용히 지나갔다고, 그 정도로. 호흡의 리듬이 가지런해질 즈음 출입문 쪽에서 가벼운 벨이 울렸다. 택배 상자 하나, 영수증 봉투 하나, 그리고 야은 투명 비닐에 갇힌 명함 한 장이 함께 놓였다. 상자엔 폼롤러라 적혀 있었고 봉투엔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으며 명함에는 글자가 조금 번져 있었다.
검은 잉크가 밤비를 삼킨 흔적처럼 가장자리에 그 흐름을 남기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명함을 짚느라 엄지에 힘을 덜어 넣었다. 힘을 줄수록 더 번질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엔 있다. 그녀는 그런 것들에 대체로 익숙했다. 명함 앞면의 글씨는 낯설고 뻔했다. 도시재생개발, 현장관리팀. 뒤집으니 짧은 문장이 눈에 걸렸다. 시장 질서 회복 협조 요청이라고. 문장은 공손했으나 말투는 덜 공손했다. 하단엔 전화번호가 있었고 숫자는 달달 외운 구호처럼 리듬을 가졌다. 지연은 명함을 창턱에 올려 햇빛에 말려두고 수업을 끝낼 때까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말이 먼저 나가면 움직임이 늦는다는 걸 그녀는 일찍 배웠다. 정오 무렵 분식집 사장딸이 스튜디오 문틀에 얼굴을 비췄다. 어젯밤의 떨림은 대부분 가라앉았고 남은 것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뿐이었다. 어제 고마웠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고 이 기록은 짤막하게 남긴다.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그 손짓엔 그냥 지나간 일이라는 뜻과 다음엔 먼저 소리부터 지르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었다. 사장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을 꺼냈다. 물에 젖어 굳은 휴대폰 필름이었다. 누가 이것만 두고 갔어요? 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지연은 비닐을 받아들고 한참 만에 명함과 나란히 두었다. 젖은 것들끼리는 서로의 무게를 이해한다. 소문은 시장 천막을 타고 옮겨 다녔다. 누군가는 어제 그 여자, 경찰이냐 군인이냐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저 호흡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낮췄으며, 또 누군가는 의자 하나로 골목을 반으로 만들었다고 과장했다. 과장은 언제나 빠르다. 지연은 소문을 말려두듯 스튜디오의 거울을 닦았다. 거울 속 어제의 골목이 잠깐 떠올랐다가 매트에 주름만 남기고 사라졌다. 오후 타임, 젊은 회원 둘이 새로 등록을 했다. 그중 한 명은 설명을 묻지 않는 눈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설명이 있어야 움직이는 눈을 가졌다. 지연은 첫사람에게는 발끝의 방향만, 두 번째에겐 갈비뼈의 높이까지 차분히 알려주었다. 그 차분함 사이사이로 아래층에서 짧은 발놀림 소리가 또박또박 올라왔다. 계단을 오르다 멈춘 사람의 리듬이었다. 노크는 한 번, 문은 반만 열렸다. 검은 정장에 가벼운 미소를 걸친 사내 하나가 문틈으로 명함을 내밀었다. 새 것이었다. 어제의 젖은 잉크 대신 오늘의 마른 활자가 앉아 있었다. 시장 질서 회복을 돕고 싶다. 라고 그는 정중히 말했다고 이 이야기는 전한다. 말은 부드러웠으나 발끝은 부드럽지 않았다. 문턱을 넘지 않고도 방을 재단하려는 사람의 발끝은 대체로 날카롭다. 지연은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 대신 창턱에 젖은 명함을 눈길로 가리켰다. 말없이 이미 받았다는 뜻이었다. 사내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그는 자신을 현장관리팀의 누구라고 소개했고 말끝마다 협조와 안전을 붙였다. 단어는 옳았고 목소리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단어와 목소리 사이에 앉은 의도가 거울처럼 보였다. 그는 어젯밤의 소란이 시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돕는다는 말은 대체로 누군가가 먼저 낮아져야 쓸 수 있는 말이다. 지연은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깜박임은 합의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 사내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놓고 갔다. 강한 분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라고 칭찬처럼 포장된 도발이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정확히 절반의 온도로 돌아왔다. 지연은 손에 남은 새 명함을 젖은 명함 옆에 포개었다. 잉크가 번졌던 자리와 활자가 선명한 자리가 나란히 있었다. 물과 마름, 밤과 낮, 소문과 공문. 대비는 때로 설명을 대신한다. 해가 기울 무렵 분식집 앞 의자에 앉은 어르신 둘이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제 그 우두머리 어디서 본 것 같더라 라고 한 분이 말했고
창고 불날 때 그 아이 말이냐 라고 다른 분이 받았다고 한다. 단어들은 과거형과 현재형 사이에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지연의 귓바퀴에 닿았다. 그녀는 스튜디오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창밖을 보았다. 저편 골목 입구에 짙은 그림자가 잠깐 서 있었다. 움직임은 없었고 대신 방향만 있었다. 방향은 대체로 계획이 먼저 알고 있는 언어다. 지연은 우산을 들어 손잡이를 검지로 굴렸다. 어젯밤과 같은 버릇이었다. 손잡이가 돌아간 만큼 마음도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은 하나씩 정리됐다. 젖은 명함, 마른 명함, 굳은 미소, 칭찬의 모양을 한 경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억. 첫 단서들은 제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놓여있는 자리는 같은 쪽을 가리켰다. 시장을 벗어난 바깥, 간판에 불빛이 닿지 않는 자리, 질서라는 단어가 실제와 다르게 사용되는 쪽. 문을 닫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걸었다.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고,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앞으로 나가겠다는 약속. 누군가는 이것을 침착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준비라고 부른다. 그녀에게는 습관에 가까웠다. 다음 장면이 오면 몸이 먼저 알 것이다. 길을 반으로 줄이는 법, 그리고 줄어든 길에서 누가 먼저 멈춰야 하는지. 오늘의 소문은 그렇게 끝났고 젖은 명함 한 장이 햇빛에 다 마를 즈음 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다. 아침 수업이 끝났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전한다. 매트는 햇빛을 마시며 천천히 마르고 폼롤러는 벽의 기대 절반의 그림자를 느렸다. 스튜디오 공기는 깨끗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제의 젖은 명함과 오늘의 마른 명함이 나란히 눌어붙은 채였다. 말 들이밀던 미소, 칭찬의 모양을 한 경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억. 방향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점심 무렵, 계단 아래에서 구두 굽소리가 일정하게 올라왔다. 문은 반쯤만 열렸다. 회색 조끼에 무전기를 찬 남자 둘, 안전점검입니다. 라고 깔끔한 톤으로 말했다고. 이 낭독은 적는다. 말은 공적인데 발끝은 사적이었다. 눈이 먼저 거울, 스피커, 천장 콘센트를 훑었다. 지연은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면 예약을 잡자고 간단한 절차만 말로 짚었다. 두 사람은 메모를 하는 신용을 했고 내일 다시 라는 말만 남겼다. 신용 뒤에 남는 건 대개 시간의 압박이다. 골목은 낮 동안 더 조용했다. 조용함엔 두 종류가 있다. 일이 없어서 조용한 경우, 일이 시작돼서 조용한 경우. 오늘은 후자에 가까웠다. 대형 트럭이 시장 입구에 멈췄고 개선 공사 안내라는 배너가 천막과 천막 사이를 가로질렀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한숨을 반쯤 내보내자 조끼 입은 사내가 별표, 통행로 정비, 별표라는 말을 붙였다고 한다. 정확한 단어는 언제나 방패로도 창으로도 쓸 수 있다. 오후 첫 수업을 앞둔 시각, 휴대폰 화면이 잇따라 빛났다. 하트 표시 대신 취소 통보. 이유는 비슷한 문장들, 시장 공사로 소음, 안전점검으로 출입 통제. 소문은 낮에 더 빨리 퍼졌다. 지연은 확인 표시만 남기고 창을 닫았다. 댓글처럼 달라붙는 걱정과 억측을 떼어내려면 잠시 몸을 먼저 움직이는 편이 낫다. 그녀는 매트를 다시 정렬하고 창틀 먼지를 털었다. 먼지는 가볍고 가벼운 것부터 치우는 게 순서였다. 3시 조금 넘어 골목에 노란 칠해선이 생겼다. 분식집 앞, 스튜디오 계단 앞, 생선가게 입구까지 길게 이어졌다. 선의 의미를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선이 놓이는 곳마다 발걸음이 머뭇거렸다. 선 하나가 문턱이 되고 문턱은 말보다 빠르게 규칙을 만든다. 사장딸이 계단을 오르며 속삭였다고 한다. 집차가 2번 돌다 갔어요. 낮은 목소리는 사실을 옮겼고 사실은 결심을 재촉하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해가 기울 즈음 오토바이 2대가 시장을 천천히 훑었다.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가 반짝였고 번호판엔 먼지가 얇게 덮였다. 첫 번째는 분식집 앞에서 속도를 줄였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계단을 향해 잠깐 고개를 들어 올렸다. 지연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자 두 대 모두 동시에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우산을 들듯 가벼운 손끝으로 문고리를 잡고 반사적으로 한 계단 내려섰다. 혼잡한 길, 도망보다 사라짐이 더 쉽다는 걸 그들도 아는 모양새였다. 모서리를 돌아 빠져나가는 꼬리등이 짧게 떨렸다. 더 좋지 않았다. 눈으로 좇을 수 없는 것은 대개 등 뒤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5시, 전기검침원이 도착했다. 길게 말하지 않았다. 고지서 대신 하얀 스티커를 붙였다. 계량기 교체 예정. 스티커 아래엔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단전이라는 문장이 얇게 인쇄되어 있었다. 스티커는 붙이기 쉽고 떼기 어렵다. 손톱으로 모서리를 들어 올리자 종이 섬유가 부풀었다. 지연은 멈췄다. 지금은 떼지 않는 쪽이 더 나았다. 증거가 필요한 싸움이 있고 흔적이 필요한 싸움이 있다. 저녁 첫 수업은 예정대로 열렸다. 매트 내 장이 간격을 맞춰 누웠고 호흡은 몇 번의 올라감과 내려감을 반복하며 평온을 찾아갔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파열음이 터졌다. 유리병이 깨지면서 생기는 소리, 술 냄새가 아닌 휘발유 냄새가 섞여 올라오는 표정. 회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갔다. 지연은 손바닥을 아래로 낮춰 별표, 괜찮다. 별표는 손짓을 먼저 보냈다고 이 기록은 전한다. 한 박자 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계단 첫 단에 깨진 병의 입구가 엎어져 있었다. 불은 붙지 않았다. 대신 냄새가 골목의 모서리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던 손이 어디선가 있었다는 뜻,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작은 검은 점 몇 개, 타다 남은 성냥개비의 머리들. 지연은 우산을 들고 병 조각을 한켠으로 몰아 작은 비닐에 담았다. 손놀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평소의 정리 속도로. 계단 난간에 칠한 듯 남은 손가락 2줄이 눈에 들어왔다. 묻혀있는 건 페인트가 아니라 그을음이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마른 입술로 물었다고 한다. 경찰, 질문 뒤에 붙어있는 건 신고의 뜻이 아니라 골목의 피로였다. 신고가 남기는 발자국과 후유증을 이 동네는 잘 알고 있었다. 지연은 아주머니의 눈을 한 번, 계단의 그을음을 한 번, 깨진 병의 입구를 한 번 더 보았다. 그리고 휴지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그을음을 덮었다. 잠깐만요, 라는 손짓이 덧붙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어둠이 시장 천막 아래로 퍼질 때 스튜디오 문틈에 하얀 봉투가 끼워졌다. 봉투 속엔 현금 5만 원권 한 장과 메모지 한 장, 글씨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성의 있게, 그러나 알아보려 들면 애써 흐릿하게. 협조 감사, 더 큰 불편 막기 위함. 그리고 전화번호 뒤 내 자리만 지나게. 지연은 봉투를 창턱에 올려두고 그 위에 젖었던 명함을 포개 눌렀다. 햇빛에 다 마른 잉크가 새 돈의 모서리를 눌렀다. 돈의 각은 생각보다 쉽게 무뎌진다. 밤바람이 골목을 갈랐다. 어르신 둘은 의자를 접어 안으로 들였다. 사장딸은 문 앞을 물로 한 번 더 쓸었다. 물줄기가 그을음 자리를 지나갈 때 진한 자국만이 남았다. 흐린 물은 길게 내려와 하수구로 빠졌고 냄새는 조금씩 옅어졌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낮게 지나갔다. 이번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익숙해지려는 속도였다. 스튜디오 불을 끄기 전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발 간격이 어제와 같았고 어깨 높이는 조금 더 내려갔다. 숨은 길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3줄만 적었다. 나 12, 조끼 2명, 점검 신용. 15, 17시, 노란 선, 병 파열, 그을음 2줄. 봉투,
현금 5만, 협조, 필기. 기록은 짧을수록 선명해진다. 선명해질수록 움직임은 단순해진다. 문을 닫으며 손잡이를 검지로 한 번 굴렸다. 어제와 같은 버릇, 그러나 오늘은 한 번 더. 계단 아래 검은 차 한 대가 잠깐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빠져나갔다. 창문은 반만 내렸고 안쪽에서 라이터 뚜껑 여닫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소리는 말 대신 남겨둔 약속처럼 일정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의 곤경을 이름 붙인다. 싸움은 아직 시작 전, 그러나 길은 이미 줄어들었고 선은 이미 그어졌다. 누가 먼저 멈추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실패는 과장이 아니다. 쫓지 못했고, 떼지 못했고, 막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남았다. 남은 만큼 정리가 쉬워진다. 정리는 다음 장면에서야 비로소 반격이 된다. 밤은 그렇게 조용한 편을 고르는 쪽으로 길어졌다. 해가 기울자 시장의 불빛이 차례로 켜졌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전한다. 노란 선은 아직 바닥을 가르고 있었고 낮에 붙은 스티커는 하얀 날개처럼 계량기 문을 덮었다. 젖었던 명함과 마른 명함, 그리고 현금 봉투가 창턱에서 서로의 모서리를 누르고 있었다. 눌린 자리만 보면 방향은 한쪽이었다. 지연은 오늘 그 방향을 잠깐 바꾸기로 했다. 길을 넓히는 대신 멈추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식으로. 저녁 첫 수업이 끝나갈 즈음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다시 섰다. 창문은 반만 내렸고 라이터 뚜껑 여닫는 소리가 일정하게, 낮게. 뒤이어 조끼 셋이 나타났다. 보조등을 목에 걸고 별표, 야간 점검, 별표이라는 완장을 차고 말끝에 별표, 협조, 별표를 붙였다고 이 기록은 전한다. 지연은 문을 반쯤만 열었다. 반쯤 열린 문은 허락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뜻을 오래 버텨온 골목은 알고 있다. 그들은 먼저 노란 선을 가리켰다. 선 안쪽으로 물건을 들이지 말라, 통행을 비워둬라, 안전 제일이라며 단어들을 차곡차곡 꺼냈다. 단어는 옳았고 말투는 예의 바른 쪽이었지만 발끝은 선을 밟고 서 있었다. 지연은 대꾸하지 않고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손짓을 보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곧 확성기가 켜졌다. 축제 때 쓰던 낡은 장비였다. 분실물 안내라는 무해한 멘트가 먼저 흘렀고 이어서 별표, 시장 내 야간 안전 교육 실시, 별표라는 문장이 붙었다. 교육 장소는 분식집 앞, 시간은 지금. 지연은 확성기 스위치를 딱 한 칸 올린 채 우산통을 의자 곁에 세워두었다.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단어에 발을 멈춘다. 배우지 못해 혼난 기억이 오래 남은 탓이다. 어르신 둘, 생선가게 사장, 과일 트럭 기사, 사장딸까지 동그랗게 모여 섰다. 지연은 매트 내 장을 들고 나가 노란 선 위로 격자처럼 펼쳤다. 장사는 선 밖, 사람은 선 안이라고 카드뉴스처럼 적힌 종이를 의자에 붙여두자 둘러선 이들이 미간을 펴며 자리를 바꿨다. 설명은 짧을수록 움직임이 빨라진다. 그때 조끼 하나가 코웃음을 흘렸다고 한다. 이건 우리 업무입니다. 그는 줄자를 꺼내 선 너비를 재며 능숙하게 칸막이 테이프를 팽팽히 당겼다. 지연은 테이프 끝을 받아들고 의자 다리에 한 번, 가로수 보호틀에 한 번 걸었다. 테이프는 길을 막는 데도 쓰이지만 길을 정리하는 데도 쓰인다. 둘은 같은 동작을 했고 결과는 달라졌다. 조끼는 물건을 밀어내려 했고 지연은 사람을 세우려 했다. 둘의 의도가 한 선에서 마주섰다. 검은 차에서 라이터 소리가 멎었다. 운전석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갔고 번호판이 조명 아래로 들어왔다. 분식집 천장에 달린 낡은 돔 카메라가 느리게 고개를 돌렸고 가게 유리 안 태블릿에 화면이 떴다. 사장딸이 손끝으로 확대를 2번, 스크린에 찰칵 1번, 그 소리는 주문이 아닌 기록의 소리였다. 조끼의 시선이 동시에 태블릿을 훑었고 속도가 잠깐 느려졌다.
느려진 속도는 곧 멈춤의 예고이다. 소화기, 지연은 그렇게만 말했다고 낭독은 전한다. 말은 짧았다. 사장딸이 가게 안에서 분말 소화기 2통을 꺼내 의자 옆에 세웠다. 버튼을 당긴 건 아니다. 대신 핀만 뽑아 장전의 모양을 완성했다. 분말은 아직 공기 속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골목의 분위기를 바꿨다. 불을 붙이려던 손이 있다면 그 손은 이제 더 천천히 주머니를 찾을 것이다. 조끼가 진행표를 꺼냈다. 일정표에는 오늘 밤 전면 통제가 야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지연은 진행표를 빼앗지 않았다. 대신 복사본을 만들었다. 분식집 복합기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오는 사이 지연은 큰 자로 매트의 간격을 다시 재고 초록 테이프로 매트 가장자리를 눌렀다. 누르는 동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는 쪽에 가까웠다. 여기서 숨, 여기서 멈춤, 여기서 지나감 같은 보이지 않는 문장이 매트 위에 놓였다. 교육은 공식이 될 필요가 없다. 반복 가능한 순서면 충분하다. 첫 시도가 들어왔다. 조끼 둘이 나란히 테이프를 잡고 매트를 걷어내려 했다. 지연은 우산 손잡이로 테이프 아래를 톡 쳤다. 테이프는 팽팽함을 잃고 흘러내렸고 두 사람의 발이 동시에 엉켰다. 넘어짐은 없었다. 대신 발끝이 붙는 순간이 길어졌다. 어르신 한 분이 낮게 이렇게 서면 비켜지는구먼 하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배운 건 늘 간단하고 오래 간다. 둘째 시도는 소리였다. 조끼 하나가 무전기 볼륨을 올려 골목을 잡음으로 채웠다. 지연은 확성기 스위치를 한 칸 더 올리지 않았다. 대신 메트로놈 앱을 켜 초당 60비트를 골목에 깔았다. 호흡의 템포, 발걸음의 길이, 말의 속도가 같은 박을 타기 시작했다. 잡음은 규칙을 만나면 작아진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탕수육 튀기는 소리로 박을 맞추자 골목은 일하는 속도로 돌아왔다. 셋째 시도는 서류였다. 조끼가 과태료 고지 문서를 펼쳐들었다. 지연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어젯밤 봉투, 현금 한 장이 들어있던 바로 그 봉투다. 안은 비어 있었다. 대신 메모지가 한 장 들어갔다. 협조 영업방해, 현금 증거라고 짧게. 조끼의 손목이 절반쯤 굳었다. 봉투를 거절하면 상부의 의도와 어긋나고 받으면 자기 손의 의도가 남는다. 남는 쪽을 고르지 못한 손은 대체로 주머니로 돌아간다. 그 손은 지금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때 검은 차의 라이트가 2번 깜빡였다. 운전석에서 전화기 불빛이 1번, 계단 아래에서 라이터 불꽃이 1번, 두 빛은 서로 닿지 않았지만 닿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연은 소화기 핀을 잠깐 흔들어 소리를 냈다. 야은 금속이 맞부딪히는 맑은 소리. 불보다 먼저 듣게 하는 소리. 검은 차의 창문이 한 뼘 올라갔다. 라이터 불꽃은 사라졌다. 작은 승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누군가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몇 걸음 물러서게 만든 쪽으로. 조끼셋은 진행표의 날짜를 수정했다. 오늘 위에 야은 줄이 그어지고 옆에 재조정이라는 글씨가 달렸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확성기 전원을 내렸고 사장딸은 태블릿 화면을 클라우드로 올렸고 어르신 둘은 노란 선 위에 분필로 화살표를 그렸다. 화살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가리켰다. 길이 먼저 생기면 선은 덜 위험하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매트 4장을 접어 스튜디오 문 안으로 들였다. 접힌 매트는 문턱이 되었고 문턱은 곧 경계가 된다. 그녀는 창턱의 명함 더미를 정리했다. 젖은 명함이 맨 위, 마른 명함이 그 아래, 진행표 복사본이 맨 밑, 순서는 단서의 나이를 뜻했고 나이는 대개 힘의 차례를 말해준다. 검은 차가 후진 없이 천천히 빠져나가자 골목의 온도가 다시 사람 쪽으로 돌아왔다. 분식집 라디오에서 트로트 한 곡이 흘렀고 생선가게 사장이 얼음 포대를 옮기는 소리가 박자를 맞췄다.
지연은 우산 손잡이를 검지로 한 번 굴렸다. 어제와 오늘 같은 버릇. 그러나 느낌은 달랐다. 오늘의 손잡이는 미세하게 가벼웠다. 무게는 적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눠든 사람의 수에도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이 낭독은 덧붙인다. 아침은 별일 없었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적는다. 그러나 별일이 없다는 말은 늘 잠시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스튜디오 우편함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혔다. 로고는 어젯밤과 같았고 붉은 도장이 더 진했다. 임시 폐쇄 권고였던 문구가 임시 폐쇄 지시로 바뀌었다. 같은 종이, 다른 동사. 동사가 바뀌면 사람의 발이 멈추고 멈춘 발은 쉽게 의심을 잃는다. 지연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창턱 모서리에 세워두었다. 눕히면 진실 같아지고 세우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뜻이 된다. 골목 입구에는 아침부터 바리케이드가 서 있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가 노란 선과 겹쳐 이중의 문턱을 만들었다. 조끼 대신 오늘은 형광조끼 위에 검은 재킷이 덮였다. 이름표가 달렸고 번호가 붙었다. 숫자가 붙으면 말은 공문처럼 들린다. 재킷 중 한 사람이 상인 대표라고 스스로를 소개했고 말그대는 협의와 질서가 번갈아 앉았다. 질서는 늘 정답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질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이 낭독은 덧붙인다. 한낮의 스튜디오는 정전을 맞았다. 스위치는 올라가 있었고 차단기엔 이상이 없었다. 계량기 문에는 어제의 하얀 스티커 위로 붉은색 연필 자국이 추가됐다. 미납, 점검 불가라는 두 단어만. 두 단어 사이의 슬래시는 편리한 핑계다. 전기가 멎자 매트 위 햇빛이 더 하얗게 보였다. 지연은 선풍기를 창가로 옮기고 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은 공짜이고 공짜인 것들은 종종 버텨주는 쪽에 선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계단을 반쯤 올라와 속삭였다고 한다. 아침 회의에서 야간 전면 통제가 다시 올라왔다고, 트럭과 굴착기가 저녁에 들어올 거라고. 아주머니의 속삭임에는 공포보다는 피로가 더 많았다. 피로는 사람을 화나게도 만들고 말을 없게도 만든다. 오늘은 말을 없게 만드는 쪽이었다. 오후 2시, 확성기가 골목을 덮었다. 어제 사용했던 그 확성기가 아니라 차량용이었다. 낮고 둔탁한 목소리가 안전점검을 반복했고 반복은 곧 진행처럼 들렸다. 지연은 스튜디오 문 앞 우산통을 바깥으로 꺼내 의자 옆에 세웠다. 우산은 비를 막는 도구이지만 골목에선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기도 한다. 손잡이의 방향으로 사람들은 몸을 돌린다. 오늘 우산 손잡이는 길 안쪽을 향했다. 바깥의 속도보다 안쪽의 박자가 먼저 정리돼야 했기 때문이다. 3시 반,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창문이 더 많이 내려갔다. 운전석 옆자리에 오늘자 신문이 놓여 있었고 헤드라인에는 시장 재정비 시급이라는 문장이 굵게 인쇄돼 있었다. 신문은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뜻을 주입하기도 한다. 차 안에서 전화를 받던 손이 두 손가락을 내밀어 바리케이드 쪽으로 둘을 그렸다. 둘이면 2시간일 때가 많다. 예고는 위협보다 길고 위협보다 효율적이다. 4시, 노란 선 위에 다시 분필이 그려졌다. 어제 어르신이 그렸던 화살표는 지워졌고 대신 X 표시가 앉았다. 누군가는 지우개를 썼고 누군가는 발을 썼다. X는 금지의 모양이고 금지는 대개 시험을 부른다. 분식집 앞, 생선가게 앞, 스튜디오 계단 앞에 같은 X가 반복됐다. 반복은 합의처럼 보이는 착시를 낳는다. 이때 보통의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골목을 가로질렀다고 이 기록은 전한다. 경로당 회장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저녁 약봉지, 오늘은 여기서 나눕시다, 라고. 회장님은 분식집 앞에 작은 폴딩 테이블을 폈다. 테이블 위엔 약봉지 15과 생수병이 줄을 섰다.
조끼의 발끝이 잠깐 멈췄다. 돌려보낼 이유와 문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유가 길어지면 힘은 약해진다. 회장님은 이어서 별표, 줄서기는 화살표대로. 별표라고 어제의 말을 되돌렸다. 화살표가 지워졌다면 입으로 그리면 된다는 뜻, 화살표는 모양이 아니라 순서에 있다. 5시를 조금 넘겨 2대의 굴착기가 골목 입구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운전석 창에 하청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대금 체불을 걱정하는 듯한 문구가 흐릿하게 보였다. 큰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준다. 오늘의 반격은 크기가 아니었다. 지연은 스튜디오 안에서 요가 블록 8개를 들고 나와 노란 선 위에 발받침처럼 일정 간격으로 놓았다. 발을 얹고 서는 법을 가르치는 도구가 그들의 바퀴가 넘어지기 쉬운 작은 턱이 되기도 한다. 굴착기 앞에 안전요원이 제스처를 크게 그렸다. 비워주세요. 제스처가 말보다 과했다. 과한 제스처는 대체로 확신이 부족할 때 나온다. 이때 사장딸의 태블릿이 다시 켜졌다. 어젯밤 저장한 화면이 커다란 재생 버튼을 품고 있었다. 손가락이 버튼을 두드리자 어제의 라이터 불꽃 직전이 다시 골목 위에 올랐다. 불은 붙지 않았지만 붙이려 했던 의도는 분명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과 위치가 찍혀 있었다. 숫자는 무표정하고 무표정은 설득을 어렵지 않게 만든다. 조끼 중 한 사람이 무전으로 어딘가에 별표, 재확인 필요, 별표를 던졌다. 굴착기 엔진음이 반 박자 낮아졌다. 멈춤의 전조는 늘 기술이 아니라 주저에서 나온다. 해질 무렵 검은 재킷의 이름표가 가까워졌다. 그는 아침에 서류 봉투와 같은 로고가 찍힌 서류철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붉은 포스트잇이 삐져나왔고 포스트잇에는 별표, 민원, 협조, 처리, 별표가 반복됐다. 그는 별표, 절차, 별표와 별표, 법, 별표를 번갈아 놓으며 별표, 오늘 안에 별표라는 말을 3번 사용했다고 이 낭독은 전한다. 3번은 설득의 마지막 숫자다. 4번째부터는 강요처럼 들린다. 지연은 거울 뒤에서 어젯밤 끼워둔 권고, 문서를 꺼냈다. 권고와 지시, 도장의 잉크 농도, 서체의 굵기, 발송인의 직위, 전화번호 내 자리가 같은지 다른지. 같은 것이 많을수록 복사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흔들리는 쪽이 나온다. 오늘 다른 건 발송일이었다. 주말 날짜로 찍힌 공문은 대꾸 없이 의심을 부른다. 그는 순간 말을 고르려 입술을 훑었다. 그 짧은 시간에 골목의 공기가 반칸 돌아섰다. 회장님이 테이블 위 약봉지를 더 꺼내며 별표, 줄, 여기서 끊습니다. 별표라고 덧붙였고 어르신들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굴착기의 엔진음이 또 반 박자 떨어졌고 검은 차의 창문이 한 뼘 닫혔다. 라이터 뚜껑 소리는 오늘 하루 2번뿐이었다. 숫자가 줄어들면 때로 기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제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스튜디오 문틈으로 새 종이가 들어왔다. 최종 통지서. 오늘 밤 11시 이후 스튜디오 출입 제한. 제한이라는 단어는 금지보다 부드럽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종이 하단에는 불응시 강제 개문이라는 문장이 작게 붙었다. 작은 글씨는 책임의 피난처다. 지연은 통지서를 거울에 겹쳐 붙였다. 보는 방향에 따라 2장의 문장이 포개졌다. 겹친 문장은 읽기 어렵고 읽기 어려운 문장은 시간을 벌어준다. 밤 10시 반, 골목이 한 번 더 긴 숨을 들이마셨다. 전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엔진음이 멀리서 가까워졌다. 오늘은 어젯밤과 달리 라이트가 높았다. 사람의 얼굴을 무대처럼 밝히는 높이. 그때 스튜디오 내부에서 메트로놈이 다시 켜졌다. 초당 54비트, 어젯밤보다 늦춘 박자는 움직임을 절약하고
절약은 끝까지 서 있기 위한 기술이다. 매트 내 장이 다시 문턱처럼 겹겹이 포개졌다. 메트로놈은 초당 54박으로 골목에 숨을 묶었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전한다. 박자는 느렸고 느림은 끝까지 서 있기 위한 기술이었다. 11시를 코앞에 두고 바리케이드 너머에서 재킷 넷이 한 줄로 들어왔다. 라이트는 높았고 확성기 문장은 짧아졌다. 통제, 정리, 폐쇄 같은 모양의 단어들이 차례로 깔렸다. 단어가 많을수록 설명은 줄어든다. 설명이 줄면 발끝이 빨라진다. 지연은 문턱에 접은 매트를 포개어 세웠다. 매트의 모서리가 문틀의 곡선을 받치고 우산 손잡이는 여전히 안쪽을 가리켰다. 그때 재킷 하나가 노란 선을 밟고 올라서며 줄자를 펼쳤다고 이 기록은 적는다. 줄자는 길을 재는 도구지만 사람의 간격을 재는데 더 자주 쓰인다. 그는 숫자를 빠르게 읊었고 말의 끝마다 천이 튀었다. 튀는 끝은 대체로 초조다. 분식집 천장에 달린 동 카메라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화면이 태블릿 위에 축소판처럼 떠오르자 재킷들의 시선이 한 번에 쏠렸다. 어젯밤 불꽃 직전과 오늘 오후 병 파열 자국, 그리고 방금 밟힌 노란 선의 발등까지 작은 장면들이 조용히 이어졌다. 숫자는 무표정했고 무표정은 설득을 쉽게 했다. 그때 재킷들 중 나이가 든 한 사람이 다른 색과 달리 움직임을 멈췄다. 이름표의 글씨는 낡았고 어깨선은 오래 현장을 서본 사람의 선이었다. 그는 지연의 발을 먼저 보았다. 너무 벌리지 않은 간격, 몸을 세우지 않는 어깨, 말보다 앞서는 호흡. 낮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스텝이 체계네. 그리고 아주 잠깐 눈이 손목의 각을 더듬었다. 군에서 본다. 교정에서 배운다. 두 단어가 그의 입안에서 바뀌다가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그의 무전에서 잡음이 사라졌다. 대신 한 문장이 또렷해졌다. 대응 중지. 젊은 재킷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이유를 묻는 표정. 그는 거칠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발을 어디에 두어야 멈추는지를 안다는 투로 발끝을 반 칸 뒤로 뺐다. 멈춤은 전염된다. 둘, 셋이 따라 반 칸씩 물러났다. 확성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검은 차의 창이 한 뼘 더 내려왔다.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떴다. 서류철의 포스트잇이 빠르게 넘겨지는 소리, 숫자와 날짜가 연달아 불리는 속도. 그때 회색 조끼 둘이 새 테이프롤을 들고 왔다. 테이프는 길을 막는 데 쓰이지만 흔적을 남기는 데도 쓰인다. 지연은 테이프 끝을 바다 의자 다리에 한 번, 가로수 틀에 한 번 감되 매듭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두었다. 안쪽 매듭은 풀기 어렵다. 풀기 어려운 매듭은 시간을 늘린다. 나이든 재킷이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고르는 법을 알아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고 이 낭독은 전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고도 한다. 교관식, 젊은 재킷들이 서로를 보았다. 말은 짧았고 짧은 말이 정체의 단서가 되었다. 이름이 아니라 방식으로 알려지는 정체. 그들은 갑자기 법을 더 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절차를 찾는 말들로 교체했다. 추가 확인, 내부 보고, 연기 같은 단어들이 별표, 폐쇄, 별표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냈다. 분식집 앞 폴딩 테이블 위로 약봉지가 또 한 줄 늘었고 어르신들의 줄은 화살표 없이도 질서를 탔다. 지연은 우산 손잡이를 살짝 눌러 짧은 소리를 냈다. 금속이 닿는 맑은 소리, 불보다 먼저 듣게 하는 신호. 검은 차 안 라이터 뚜껑은 그 소리에 맞춰 닫혔다. 오늘의 불꽃은 언어로 바뀌었고 언어는 서류로 넘어갈 기세였다. 나이든 재킷이 지연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눈에는 낯설미 아닌 기억이 앉아 있었다. 어디서, 언제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발을 놓는 순서만 공유하듯 노란 선 앞에 작게 분필점을 두어 박자처럼 찍었다.
발숨 시선. 그 점 세 개가 거울처럼 스튜디오 문턱에 비쳤다. 지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감사의 높이로 숙였다. 확성기가 완전히 꺼졌다고 하긴 이르다. 그러나 톤은 내려갔다. 재킷들은 서류철을 덮으며 별표 내일 오전 재협에 별표라는 말을 남겼다. 내일은 늘 오늘을 견딘 자에게 온다. 검은 차는 후진 없이 천천히 빠져나갔고 남은 건 테이프의 매듭과 분필점 3개, 그리고 교관식이라는 짧은 단어였다. 단어 하나가 길을 바꾸는 밤이 있다. 오늘이 그 밤이었다. 스튜디오 안, 메트로놈을 끄기 전 지연은 거울을 보았다. 발 간격은 여전히 좁고 어깨는 낮았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식은 불렸다. 이름 없이도 효과는 충분했다. 창턱의 명함 더미 위에 새 메모가 하나 얹혔다. 교관식, 확인. 매듭은 안쪽. 분필점, 3개. 기록은 짧을수록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바람이 한 번 골목을 쓸고 지나갔다. 노란 선의 분필점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만. 오늘의 1차 반전은 그래서 지적이었다. 정체는 직함이 아니라 체계로 드러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상대의 말은 도발에서 절차로, 패수에서 재협의로 어휘를 바꿨다. 다음 장면이 오면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기억은 늘 얼굴을 데리고 온다. 밤 공기가 한 겹 내려앉았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전한다. 바리케이드는 한 번 치워졌다가 다시 반쯤 돌아왔고 노란 선은 분필점 3개를 중심으로 흐릿한 별처럼 번졌다. 교관식이라는 단어가 골목 어귀에서 아직 따끈했고 검은 차는 불을 끄고 문만 열어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늘은 말보다 몸이 앞서는 순서였다. 누구의 말도 필요 없게 멈춤을 끝까지 배우게 하는 순서. 계단 아래에서 발의 속도가 달라졌다. 낮은 헛기침 뒤로 오후에 라이터 뚜껑을 2번 울리던 그 그림자가 앞으로 나왔다. 재킷을 벗고 검은 셔츠만 남긴 채 팔의 문신이 반쯤 드러난 남자. 이름표 대신 손목의 굵기가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분필점 위를 발 뒤꿈치로 문지르며 섰다. 이제 말 없이 하자, 라고 그는 말했다고 낭독은 건조하게 전한다. 말은 짧았고 몸의 문장은 길었다. 첫 동작은 당기기였다. 계단 난간을 스쳐 올라오며 남자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잡아 돌리려 했다. 지연의 왼발이 반박자 먼저 앞서 들어가며 발목의 회전만으로 어깨의 힘을 비켜냈다. 잡힌 손이 아니라 잡는 손의 길을 바꾸는 방식. 손목의 각이 반 뼘 짧아지자 남자의 팔은 스스로 가슴 쪽으로 접혔다. 그 순간 지연의 오른손 검지가 팔꿈치 아래 힘줄의 크레파스를 부드럽게 눌렀다. 몸은 말보다 빠르게 멈춤의 이유를 이해한다. 둘째 동작은 밀기였다. 남자는 몸을 크게 여러 어깨로 밀어붙였다. 지연은 우산 손잡이를 가로로 세워 쇄골 앞에 작은 턱을 만들었고 그 턱에 남자의 중심이 얹히는 순간 반발만 뒤로 미끄러졌다. 밀림은 사라지고 공중의 빈칸만 남았다. 넘어뜨리진 않았다. 대신 무릎이 스스로 굽는 높이를 남겼다. 굽는 사람의 숨은 대체로 소리 없이 길어진다. 셋째 동작은 휘두르기였다. 손등에 감추고 있던 얇은 팝업 칼날이 짧게 번쩍였다. 화면의 가운데로 올릴 필요 없이 빛의 테두리만 보이면 된다. 지연의 왼손 엄지가 손목뼈 윗방향을 스쳐 지나가며 손목의 엄지새끼 라인을 살짝 접어주자 칼날은 손끝에서 힘을 잃었고 금속은 바닥에 물에 퉁 하고 들어갔다. 그 소리는 물속에서 둔탁했다. 고 이 기록은 덧붙인다. 남자의 눈이 잠깐 비었다. 비어있는 눈에는 말이 잘 들어간다. 지연은 우산 손잡이를 남자의 손목과 복사뼈 사이로 낀 뒤 수평으로 잠그듯 밀었다. 잠금은 오래 가지 않게 단지 2박자만. 첫 박자에 손목이 굽고 둘째 박자의 균형이 무너졌다.
남자의 발등이 노란 선의 분필점 위에서 떨림을 만들었다. 분필 가루가 작은 구름처럼 일었다 가라앉았다. 어르신 둘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들이마심은 곧 배움의 시작이다. 남자는 목을 낮추며 다시 들이닥쳤다. 이번엔 허리였다. 끌어안아 들어 올리려는 모양. 지연은 오른 무릎을 남자의 허벅지 바깥에 붙여 엉덩이를 반바퀴만 돌렸다. 몸통의 축이 바뀌자 들어올릴 곳이 사라졌다. 남자의 손가락이 허공을 잡는 동안 지연의 왼손은 남자의 턱선 앞빈 공간을 스치기만 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을 수 있음이 전해졌다. 닿을 수 있음은 멈춤보다 강력한 경고다. 그때 검은 차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나이든 재킷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별표 그만. 별표이라고 말하려다 말을 끝까지 쓰지 않았다. 대신 왼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 자세, 그 압력, 그 각도 한 번 배운 사람끼리는 알아보는 신호였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스텝과 남자의 무릎 각을 번갈아 훑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예치명 하나를 흘렸다고 한다. 물레동 창고. 남자의 동공이 즉시 반응했다. 지연의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이름에는 불냄새와 사다리의 냉기와 손전등의 떨림이 같이 붙어 있었다. 그때 그 아이라는 문장이 공기 중에 거의 들리지 않게 떠올랐고 남자의 어깨선이 두 칸 내려앉았다. 참교육은 여기서 의미를 바꾸었다.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 계속 서 있게 만드는 쪽으로. 지연은 우산 잠금을 풀었다. 그러나 거리는 유지했다. 여긴 시장이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고 이 낭독은 대신 적는다. 말은 짧았고 목의 톤은 낮았다. 사람이 먼저 다닌다 라는 두 번째 문장이 뒤따랐다. 남자의 숨이 두어 번 흔들렸다가 안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발끝에서 사람들로 올라갔다. 약봉지를 나누는 손, 태블릿을 들고 있는 사장딸, 분필을 쥔 어르신, 그의 모양이 그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몸의 수업은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았다. 뒤쪽에서 다른 젊은 재킷 하나가 뒤늦게 달려들어 허리를 감싸려 했기 때문이다. 지연은 매트 모서리를 발등으로 끌어 작은 턱을 만들고 오른팔로 젊은 재킷의 팔꿈치 바깥을 쓸어 올려 가슴 앞으로 접게 했다. 힘줄과 관절 사이에는 말이 통하는 지점이 하나씩 있다. 그 지점이 두 박자 눌리자 젊은 재킷의 발목이 먼저 말을 들었다. 넘어지지 않게 멈추는 법을 한 번에 배웠다. 참교육은 그렇게 동작의 순서로 끝났다. 잡기 풀기 밀기 비키기 잠그기 풀기. 어느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고 어느 하나도 과시하지 않고. 나이든 재킷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숙임은 패배가 아니라 이해였다. 그는 라이터를 가진 손에게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를 했다. 불의 가능성이 닫혔다. 검은 차 안에서 서류철이 다시 덮이는 소리가 났다. 제협에 라는 단어가 한 번 더 기록에 올랐다. 남자는 가슴 호흡을 두 번 크게 했다. 그 사이 그의 눈에 물기가 얕게 번졌다. 그날 고맙다 라고 그는 자기에게 말하듯 내뱉었다고 전해진다. 말은 지연을 향했지만 과거의 천장을 통과해 그날의 어둠에게 닿았다. 지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여 받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남겼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문장은 퇴로였고 다음이 있는 금지선이었다. 검은 차가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바리케이드는 벽에서 표지로 내려왔다. 노란 선은 그대로였지만 위에 분필점 3개가 더 선명해졌다. 멈춤의 자리를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뜻, 어르신들이 테이블을 접으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몸이 먼저 말하면 말이 덜 싸납지. 그 말은 오늘 수업의 복습이었다. 스튜디오 안,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발 간격은 좁고 어깨는 낮았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지만 열감은 없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만 적었다. 참교육은 쓰러뜨림이 아니라 멈춤을 끝까지 가르치는 일. 기록은 거기서 끝났다. 2차 반전의 자리는 그 다음 문장에 있었다. 물레동 창고라는 옛 지명 하나가 현재형으로 돌아왔고 가해의 모양이 배움의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골목의 바람이 분필가루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렸다. 그 가벼움이 오늘 밤 유일한 과시였다. 다음 장면이 오면 지워진 이름이 다시 한번 불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먼저 가르친 문장들이 골목 바닥에 남아 있었다. 새벽바람이 골목을 가볍게 쓸고 갔다고 이 이야기는 먼저 전한다. 바리케이드는 벽에서 표지로 내려왔고 표지는 밤새 의자로 변했다. 노란 선 위에 남긴 분필점 3개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지연은 스튜디오 문을 반쯤 열고 매트를 문턱처럼 겹쳐두었다. 오늘은 사람이 먼저 다니는 날이었다. 아침 첫 손님은 시장이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라디오 소리를 낮추며 따뜻한 국물을 건넸고 사장 딸은 태블릿을 들어 어젯밤 기록을 다시 클라우드에 올렸다. 고맙다 라고 아주머니가 말했더라고. 이 낭독은 대신 전한다. 말은 짧았고 그릇의 온기는 길었다. 어르신 둘은 폴딩 테이블을 다시 꺼내 약봉지를 정리했다. 줄서기는 화살표 없이도 어제 배운 박자를 탔다. 정오 무렵 나이 든 재킷이 홀로 나타났다. 재킷 위에 이름표만 남기고 라이터는 없었다. 그는 스튜디오 문턱 앞에서 한 번 숙이고 한 번 멈추고 한 번 숨을 골라 세 동작으로 인사를 만들었다. 전기 쪽은 복구라고 그가 짧게 말했다고 한다. 말과 함께 검침 스티커가 새로 붙었는데 이번엔 교체 완료라는 문장이 검은 잉크로 또렷했다. 잉크는 말보다 설득이 빠르다. 지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감사의 높이로 숙였다. 그는 서류철 한 장을 내밀었다. 어젯밤 보았던 별표 지시 별표가 아니라 별표 협의안 별표이었다. 항목은 3개, 야간 차량 통행시간 조정, 상인 자율 정리 구역 지정, 주민 안전 교육 지원. 정리는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남는다. 지연은 우산 손잡이로 항목 옆 작은 동그라미를 그었다. 동그라미 셋이 분필점 색과 닮았다. 닮음은 가끔 합의의 모양이 된다. 그 사이 어제 몸으로 배운 이들이 문 앞에 줄을 만들었다. 생선가게 사장은 얼음 포대를 덜컥 들고 올라와 스튜디오 선풍기 앞에 놓았고 과일 트럭 기사는 박스 8불 옮겨 정리선 바깥으로 빼두었다. 경로당 회장님은 약봉지 교육 대신 오늘은 스트레칭 교육을 요청했다. 여기 다리부터 라고 회장님이 말했더라고. 이 기록은 전한다. 지연은 매트 2장을 노란 선 안쪽에 펴고 호흡 3박자만 알려주었다. 발숨 시선. 박자는 어제를 지나 오늘도 그대로였다. 오후 검은 셔츠의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라이터도 말 많은 손짓도 없었다. 그는 물레동 창고라는 단어를 짧게 떠올린 얼굴로 태블릿 화면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봉사 자리부터 라고 그가 자기에게 말하듯 던졌다고 한다. 사장 딸이 도시락 배달 스케줄을 여러 척칸을 가리켰다. 이름 대신 이니셜만 적혔다. 이니셜은 새 시작을 부른다. 그는 돌아서며 현금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지연은 그 봉투를 창턱에 올려 어젯밤에 젖었던 명함 위에 포개 두었다. 이번 봉투엔 메모가 없었다. 때로 가장 바른 사과는 조용함으로 남는다. 해질녘 스튜디오 앞 노란 선이 얇아졌다. 발걸음이 지나가며 지워준 탓이다. 지워졌다고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분필가루는 틈새로 남고 틈새는 다음에 놓을 자리를 기억한다. 지연은 거울 뒤에 끼워두었던 권고, 문서를 꺼내 갈색 봉투에 넣었다. 봉투 거대는 날짜와 시각이 적혔다.
기록은 짧을수록 선명하다. 선명할수록 다음번 움직임이 단순해진다. 작은 보상도 따라왔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한 달치 식권을 얇은 고무줄에 묶어 건넸고 생선가게 사장이 광어살을 손바닥만큼 잘라 유산지에 싸서 올렸다. 길을 지켜준 갑이라고 어르신이 중얼거렸다고 이 낭독은 덧붙인다. 갑이라는 말은 과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대체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 줄어든다. 지연은 한 장만 받았다. 많이 받으면 마음이 헷갈린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에 배웠다. 밤이 오기 전 형광 재킷 몇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줄자 대신 분필을 들었다. 선, 여기까지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지연은 분필점 3개를 그대로 두자고 손짓했다. 배운 자리, 멈춤의 자리, 그리고 사람 먼저의 자리. 그들은 어깨를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내일, 교육 지원이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말이 약속이 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 사람이 여럿이었다. 스튜디오 불을 끄기 직전 새 서류 봉투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로고는 익숙했지만 서체가 달랐다. 봉투 안엔 회의 공지 한 장, 상권 재정비 최종 보고, 장소, 구청 대회의실, 발표, 외부 컨설턴트. 하단에는 이상한 로고가 작게 붙어 있었다. 어젯밤의 명함과는 다른 회사, 그러나 번호 4자리가 같았다. 숫자는 무표정이고, 무표정은 가끔 정체를 감춘다. 지연은 공지를 거울 뒤가 아니라 현관 안쪽 코르크보드에 꽂았다. 보이는 곳에 두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다음 장면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 문을 닫으며 지연은 우산 손잡이를 검지로 한 번 굴렸다. 어젯밤과 같은 버릇, 그러나 오늘은 소리가 작았다. 작다는 건 긴장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진짜 힘은 남을 지키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난다. 라는 문장이 거울 속 그녀의 어깨선에 조용히 앉았다. 이름은 아직도 불리지 않았고 직함도 소개되지 않았다. 대신 방식과 자리가 남았다. 발숨 시선. 그 3개가 오늘도 골목을 지켰다. 이야기는 여기서 여운을 남긴다. 관계는 복구되었고 작은 보상이 손바닥을 데웠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자도 이미 입구에 서 있다. 외부 컨설턴트라는 이름의 새 목소리, 같은 4자리의 숫자, 그리고 보이는 곳에 꽂힌 공지. 시장의 밤은 잠깐 평온했고 평온은 언제나 예고편을 동반한다. 내일, 길은 또 한 번 반으로 줄어들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배운 멈춤의 자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분필점 3개가 그걸 증명한다.